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적분에 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이 뭐 그렇게 저는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23번부터 해가지고 27번까지 오는데 뭐 한 번의 막힘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냥 쭉 계산해서 오는 게 되어지는 거고, 이 중에 뭔가 막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25번 같은 경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상황에서 무작정 유리화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되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는 그 상황,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차수의 같은 개수, 같은 스피드가 될 때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나와지면 항상 길이 B,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대1대 루트 1을 쓰라고 하는 거구나. 마지막은 부분 분수, 요건 느낌인 건데, 뭐 27번까지 뭔가 막힌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냥 좀 공부가 안 돼 있다, 빨리 공부를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282930인데요. 저는 기가 막히게 이게 작년 그 2024년 5월 학력평가랑 거의 뭐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을 못 내요. 5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접선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낼 게 좀 정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배치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면 28번이 삼각함수 계산 문제였고 29번이 여러 가지 미분법 도형이었고 30번이 등비급수였어요. 그 배치가 그냥 그대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 다른 문제인데 비슷한 듯 다른 듯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서 뭔가 작년에 이번 시험을 위해서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고3 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올해 시험 보기 전에 작년에 있었던 학력평가 정도는 좀 쳐보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을 꽤나 받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문항의 배치가 기가 막히게 작년 5월 학력평가랑 일치한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각각의 문항들을 쭉 보면은요, 그 문항, 그 유형에 대한 좀 깊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일단 28번 문제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숨겨져 있는 힌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첫 번째 가족권에 보면은 방정식 F'의 X가 B에 해가 존재한다. 요걸 보고 좀 어떻게 하면 이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서로 역수이면서 부반대라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힌트는 뭘까? 그거를 알아내야 좀 계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극한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얘를 극한을 덧셈 정리 쓰라고 준 건데 과감하게 뭐 해도 돼요. 그냥 로피탈 때려도 돼요. 네, 불법 시술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 문제인데 어쨌든 침착하게 숨겨져 있는 힌트를 잘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던 문제였고요. 29번은 뭐 워낙 많이 풀어보는 유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형을 여러분이 학습하셨다 그러면 제가 저희 반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은 결국은 문자 2개, 식 2개, 그냥 대입, 미분해서 대입, 끝이다. 그래서 그냥 문자는 2개까지 가능한 거니까 지금 문제에 세타라는 문자가 있으니 나머지 하나만 더 문자로 두면 된다. 즉 넓이를 구하기 위해 용이한 건 AP의 길이가 용이한 거니까 그냥 AP의 길이 K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와 K에 관한 관계식만 하나 더 나오면 되는 건데 보통은 뭘 쓴다?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대입하시고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끝나는 그런 계산 문제였다. 물론 얘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풀이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풀 때의 행동 강령은 문자 2개, 관계식, 코사인 법칙 혹은 사인 법칙 혹은 덧셈 정리 뭐 써가지고, 맞아요? 관계식 만든 다음에 그냥 대입, 미분해서 대입하는 끄는 그런 문제니까 딱 제가 그렇게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은 또 등비급수 나왔는데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등비수열에 대한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조건에 있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라는 그 조건 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공비R이 1보다 큰 증가 상태에 있느냐, 공비R이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 상태에 있느냐를 빠르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나에 보면은 거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9를 딱 지워보세요. 지워버리면은 센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9만 없다면 얘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중앙이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가 뒤에 얘가 껴있다라고 하는 건 이 B4, B5, B6가 완벽하게 등비수열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분까지는 1을 넘지 못하고 일부분은 1을 넘어간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구조를 잘 파악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착해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막 10분 남았어. 나 아직 마킹도 안 했어. 막 그 상황에서 덤비면 이거 잘 안 풀립니다. 차라리 이런 거는 시험 때 약간 전략적으로 차라리 미적분을 좀 일찍 진입해서 앞에 계산 문제 쭉 해주시고 좀 내 뇌가, 내 에너지가, 체력이 남아있을 때 30번을 좀 해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상반기용 문제고, 이제 6월달 넘어가면은 사실상 얘가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또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공부를 꽤 해놓으시고요. 30번은 어쩌면 1년을 학습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미적분의 난이도를 두고 여러 말들이 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적분은 개념을 쌓는 것과 실제 28, 29, 30을 푸는 게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실전 빌드업이라는 강의가 있고 테마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실전 빌드업에서 굉장히 꽤 많은 개념을 처리하고 웬만한 기출 문제를 다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 빌드업만으로 수능에 28, 29, 30 풀 수 있느냐 그러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의 28, 29, 30은 철저하게 테마 특강으로 들어가야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빌드업 없이 테마 특강만으로 얘가 또 가능한, 또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 개념도 잘 쌓아야 되지만 그 유형에 대한 학습, 그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많이 해줘야 미적분은 28, 29, 30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등비급수 문제를 항상 평가원이 내는 방식인 29번 자리에 연립하는 문제만 막 연습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30번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여러 n제나 이런 걸 풀면서 이게 연습이 돼 있다 그러면 30번이 쉬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공부의 양의 깊이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굉장히 쉬운 미적분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려운 미적분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미적분 28, 29, 30의 난이도는 본인의 공부의 학습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28번은 시험 현장에서 이게 과연 그 숨겨진 힌트를 보는 게 과연 쉬울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번에 대한 난이도는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쉬울 것이고 그냥 이게 안 보이는 학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나보고, 도저히 내가 이 극한을 이해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5월 달에 미적분의 난이도가 어떻다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빨리 개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기출도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미적분의 3짜리 문제의 유형들은 또 고난도 학습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 반 학생들로 친다면은 이제 빨리 빌드업을 끝내고 테마 특강으로 옮겨가야 여기 있는 28, 29, 30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지 말지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 문항이 좀 쉬운 편이어서 이걸 좀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 난이도 되는 미적분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또 그닥 이렇게 조회수나 이런 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홈페이지만 올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유튜브에 올린다면 당연히 28, 29, 30을 올리겠죠? 네. 아무튼 지금부터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물론 계산 문제인데요. 숨겨져 있는 힌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줄수가 많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자는 많잖아요. A와 B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힌트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출발할게요. 7파이보다 작은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저런 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fx가 합성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인에 대한 합성함수. 그리고 첫 번째, 방정식 f'x가 B의 해가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일단 미분을 해야겠죠. f 프라임 미분하시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의 a 더하기 b 코사인 x,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사인 x, 요렇게. 요게 뭐가 돼야 된다? b, 이것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b는 양수니까요, 약분을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딱히 뭔가 할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기에서 좀 집중해서 쳐다봐야 이 문제는 해답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을 잘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사인이고요, 얘는 코사인입니다. 그런데 이거 둘이 곱해서 1이 된다라고 하는 거, 즉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뭐가 돼야 돼요? 역수 관계에 서로 부호 반대. 역수에다가 부호 반대예요. 근데 사인, 코사인은 둘 다 그 바운더리가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절대값이 1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의 역수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혹은 얘가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1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외에 얘가 뭐 2가 되면 2분의 1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절대로 1을 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나는 지금 사인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의 a 더하기 b 코사인 x가 또 역시나 마이너스 또는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사인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코사인은 뭐란 얘기예요? 이게 0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인이 1 또는 마이너스 1 되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의 코사인은 0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코사인의 a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주셔야 일단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냐면, a는 정수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a가 7파이보다는 작은 양수라 그랬죠. 따라서 a는 올 수 있는 게 파이, 2파이, 5파이, 6파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조건은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따라서 일단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x 0을 넣게 되면은 사인의 fa, 그리고 여기 0 넣었잖아요. 파이. 요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줘야 돼요. 그래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인이 언제 0이 돼요? 정수일 때 0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f의 a가 정수가 돼줘야 사인 정수 파이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f의 a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a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자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죠. 즉 f의 a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a를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사인의 a 더하기 b 코사인 a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 사인이 뭔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밖에 없어요? 결국 얘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셋 중에 이제 골라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일단 바로 눈에 띄는 걸 제거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양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극한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FA가 0이 돼버리잖아요. 즉 여기 0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분의 사인 0이 돼버려요. 이 자체가 0이 돼버리는 순간 이 뒤에 미지수는 다 죽어버려요. 이게 0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위에는 그냥 0으로 상수 0이 되는 거고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얘가 수렴을 할 수 없겠죠. 얘가 0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저 FA가 과연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를 두고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만약에 1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요게 1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좀 위로 올려볼게요. 즉 얘가 1 돼버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요게 지금 1이에요. 그러면 파이 더하기 4분의 x라고 하는 요 극한이 존재를 해야 돼요. 물론 원래대로라면 얘를 덧셈 정리를 써서 이제 해야겠죠. 다만 우리는 뭘 아니까? 네, 불법 시술 로피탈 정리를 아니까 그냥 써버리게 과감하게 쓸게요. 극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요렇게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4분의 1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극한값이에요. 근데 a와 b는 분명히 양수가 되어지는 상황이라서 절대로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하, 역시나 1이 나와서도 안 되는군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FA가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사실 여기에 뭐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기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안에 음수를 곱해주고 바깥에 음수 빼줘도 되는 거죠. 즉 얘가 요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 다 지울게요. 요 극한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까 전에 그 극한에 음수 붙은 거죠. 아까 전에 저 극한이 4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요 극한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인 거예요. 요게 좀 빨리빨리 되세요? 우리가 왜 사인에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음수 차이 나잖아요.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즉 여기 있는 이 FA가 음수라고 하는 거는 요 음수를 바깥으로 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 아까 전에 요 극한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음수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요 극한이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극한이 뭐가 돼줘야 돼요? 네, A분의 B가 돼줘야 되고요. 따라서 A는 4B라고 하는 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쨌든 F의 A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였거든요. 요게 지금 뭐가 돼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A는 이런 정수 파이 중에 하나가 돼줘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 볼 텐데 먼저 A가 파이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요게 A고 B라고 해볼게요. 먼저 A가 파이가 되어주면은 B는 4분의 파이겠죠? 그랬을 때에 이게 만족하느냐 보는 거죠. 어쨌든 A가 파이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코사인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4분의 파이야.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안 되는 거죠. 요거 안 돼요. 요렇게 하나씩 하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 얘가 이제 2파이면 4로 나눠주면 얘가 2분의 파이잖아요. 요게 그러면 2파이가 되어지고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여기에 이제 2분의 파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마이너스 1이 안 되잖아요. 요거 탈락. 그러니까 3파이면은 얘가 4분의 3파이인데 얘는 더 안 되겠죠. 이 구조상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뭔가 2분의 정수파이라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4분의라는 모양이 나와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 얘가 4파이고 파이가 돼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5파이고 뭐 4분의 5파이 뭐 더 안 될 거예요. 결국 이게 정답이 되려면 6파이가 되고 4로 나눠준 얘가 2분의 3파이 요렇게 돼줘야 얘가 답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확인을 해볼게요. 실제로 A가 여기 6파이가 되어지고 코사인 6파이는 요거 지금 1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럼 2분의 3파이예요. 그러면 6파이라고 하는 건 3바퀴 돌았으니까 사인의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됐죠. 아하, 따라서 A가 6파이고 B가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 얘네 둘의 합을 구하시면 2분의 15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듣고 나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험 현장에서 여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코사인이 이게 0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결국 이 A가 파이로부터 6파이 사이에 정수파이다라고 요거를 볼 줄 아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고요.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답 29번입니다. 5월달 경기도교육청 29번이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여러 가지 미분법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뭐 풀이가 뭐 사실 여러 개로 나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저희 반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문자는 2개까지 허용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된다. 그리고 미분하고 대입, 그냥 대입 하면 끝난다. 그리고 항상 이런 문제들은 중간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도형의 행동 강령 쓰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자 2개까지 허용하고 관계식 이용하는 그 풀이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2예요. 요게 지금 루트 3입니다. 그럼 얘가 2 루트 3, 요게 루트 7이겠네요. 그리고 요게 지금 직각이고요. 이것을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지름이 나오면 일단 뭐부터요? 연결해서 얘가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삼각형 ABP의 넓이잖아요. 요 넓이를 원해요. 그러면 이미 얘가 지금 세타로 있고 요게 길이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요 길이만 알면 되죠. 요 길이만 알면 끝이에요. 얘를 제가 그냥 K라고 둘게요. 그럼 그냥 게임이 끝나요. 왜냐하면 F세타라고 하는 거는 넓이라고 하는 건데 두 변과 끼인각이 나왔으니까 2분의 루트 3의 K 사인 세타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와주기만 하면 대입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나는 머릿속으로 이제 코사인 법칙만 어떻게 좀 쓸 건가를 좀 고민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평범하게 여기를 코사인 법칙 쓰려고 하면은 내가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사실상 지금 또 다른 문자로 둬야 되는 거고 얘를 내가 K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은 이제 여기 있는 요각을 알면은 얘가 지금 지름이었으니까 바로 요 길이가 나오기는 해요. 이 각을 알면 좀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당장 여기 있는 요각이 뭔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쵸? 요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얘를 내리고 뭐 이렇게 각 막 찍다 보면 여기 나오긴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 풀이보다는 그냥 어쨌든 원이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지 않겠어요? 이 중심을 이용한 풀이를 빠르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중심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해준다? 원 위에 있는 점 연결해 주고요. 요게 지금 1이죠. 요렇게. 그리고 얘를 요렇게 한번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게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면 얘가 지금 1이죠. 그럼 뭐 보이세요?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요거 보이세요? 1대 루트 3대 2라는 게 보이면 게임 셋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지금 30도잖아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각은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준 게 된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쓸 수 있느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게임 끝이에요. 따라서 1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k의 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의 끼인 변 마이너스 4k2에다가 코사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각 6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계식이 또 나왔고 하나, 둘 나왔어요. 따라서 지금 뭐 구하라 그랬죠? 프라임의 6분의 파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분의 파이 놓고 6분의 파이 놓고 미분에서 6분의 파이 놓고 6분의 파이 넣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요거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시면은 계산이니까 그냥 계산 이렇게 할게요. 계산이니까 F'의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요게 지금 당연히 K랑 세타는 관계식이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K가 세타에 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그냥 얘가 지금 절대 뭐가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앞에 미분 dk d세타 요거 그리고 뒤에 그대로 사인 플러스 앞에 그대로 k 뒤에 미분 코사인 요게 이제 F'의 세타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에 뭘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6분의 파이 넣어주시면 정답이죠. 그러면 이때 dk d세타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6분의 파이를 넣어줘야 돼. 그 6분의 파이를 넣었다라는 표시를 제가 이렇게 별이라고 표시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k가 세타에 관한 식인데 k를 세타로 미분한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넣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되셨죠? 거기에다가 여기 세타 대신에 6분의 파이 넣었으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k가 되어지는 건데 요 k에다가 내가 지금 뭘 집어넣었어요? 6분의 파이를 넣었어요. k가 세타에 관한 식인데 내가 6분의 파이를 넣었다라는 표시를 또 한번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의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요거랑 요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요 식에서 뭐 하면 돼요? 그냥 대입. 자, 그냥 대입합니다. 그냥 대입하시면 얘가 1은 k의 제곱. 그냥 k 제곱 아니죠. 왜냐면 k가 원래 세타에 관한 식이었는데 뭘 집어넣었어요? 6분의 파이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를 넣었다라는 표시를 해야겠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해서 v 표시한다 그랬죠. 거기에 몇 제곱? 그냥 제곱. 요렇게. 그 다음 플러스 4 마찬가지 빼기 4에다가 k의 6분의 파이를 넣었죠.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6분의 파이를 넣어요. 그럼 코사인 0은 1이죠. 요렇게 되셨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얘를 뭐 편의상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은 얘가 t의 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은 0이라서 t가 1 또는 3이 나와요. 즉 여기 있는 요 값이 1 또는 3이란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K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가 되어지는 건데 빨간색 부분이 되어지는 건데 세타가 6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지금 딱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파이 되는 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어디까지 가라? 원 위에 점까지 가란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요 길이가 2고 요게 반지름이 1인 거니까 요 전체 길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3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이 안 되고 3이 돼야 돼요. 즉 얘가 3이에요. 3.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얘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그냥 대입 한번 했으니까 두 번째는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되죠. 요 식을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쪽 미분하면 0이고요. 이쪽 미분하면 2k에 그 k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dk, d세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는 미분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앞에 미분하면 dk, d세타 거기에 뒤에는 그대로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k에다가 뒤에 미분이에요. 뒤에 미분하면 사인의 6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음수 붙는 건데 안에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플러스 되죠. 그러면 플러스 사인의 6분의 파이 빼기 세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셨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6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0은 자 조심해야 돼요. 2배에 요 k가 분명히 세타에 관한 식이라 그랬죠. 거기에 6분의 파이 집어넣은 그 값이 아까 3이라 그랬죠. 3.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k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3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3을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였잖아요. 여기에다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값을 이렇게 별로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매번 이렇게 dk, d세타 별로 표시하기 애매하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지?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는 뭐가 돼요? 집어넣었더니 알파가 되었고요. 여기는 세타에 6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제로는 1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세타에 6분의 파이 집어넣었더니 사인 0은 0이 돼버리죠. 얘가 요렇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여기는 6알파가 되고 여기는 4알파가 되어서 2알파가 0, 즉 알파가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파 0 나왔어요. 뭔가 좀 나와주면 더 좋은데 뭔가 예쁘게 숫자를 만들 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분의 루트 3에다가 요거 또다시 2분의 루트 3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3에다가 2분의 루트 3이 하나, 두 개니까 제곱이죠. 네, 4분의 3 요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20을 곱해달라 그랬어요. 정답은 요게 약분되어서 5가 되었죠. 네, 9, 5, 45가 정답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5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문자 2개 쓴다. 그들 사이에 관계식을 쓴다. 필요하다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덧셈 정리를 쓴다. 네. 그리고 그냥 대입하는 거 한 번, 미분해서 대입하는 거 한 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동안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참에 이걸 좀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출 문제들 좀 모아서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30번에 오셨습니다. 뭐 늘 나오는 등비급수 문제인데 점점 이렇게 새로운 신유형들이 자꾸 개발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즉 공비R이 양수다 이 뜻이고요.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AN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AN이 1보다 크면 AN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공비R이 1보다 커. 근데 초항도 1보다 커. 그러면 처음부터 1보다 큰 건데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AN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조건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처음에는 1보다 작은 게 있다가 점점 커지는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1보다 작은 부분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1보다 큰 부분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마 예상됩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공비R이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 0과 1 사이더라도 처음에는 1보다 위에 있다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어느 순간 1보다 아래에 놓이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처음부터 1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는데 또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아직 우리가 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비R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 정도는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즉 공비R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공비R이 0에서 1 사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때 수열 BN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급수의 일반항은 극한을 취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자, 보시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의 b의 3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의 b의 3n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b의 3n 요 극한이 지금 어디로 가줘야 돼요? 네, 0에 수렴을 해줘야 돼요. 극한이라고 하는 건 계속 엄청나게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만약에 R이 1보다 커요. R이 1보다 크면은 어쨌든 요 계산을 좀 예쁘게 해주고 싶은데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친다면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될 테니까 결국은 이 BN이라고 하는 거는 AN과 동일해질 겁니다. 증가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그때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B의 3n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A의 3n 빼기 2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얘가 지금 제일 낮은 인덱스 3n-2잖아요. 그냥 요거를 그냥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B라고 쓸게요. 굳이 요거를 A라고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얘가 제일 작은 인덱스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B의 3n-2로 한번 묶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얘보다 인덱스가 2 더 큰 거니까 R의 제곱이 곱해진 거죠. 요거 이해했어요? 그 얘는 앞에 2가 있으니까 2의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한 개 차이 나는 거니까 공비 R만큼 차이 나겠죠. 앞에 마이너스 7 곱하기 R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자기 자신이니까 플러스 3. 요렇게 되고 얘가 언제는 0이냐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쪽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될 거니까 결국 이게 0이 되려면은 이게 0이 돼주면 돼요. 그거 아니에요. 0 곱하기 무한대 그 개념 아니에요. 그거는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가 아무리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뒤에가 그냥 상수 0이 돼버리면 0이 돼버리는 거죠.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2R, R, 3, 1, 마 이렇게. 따라서 공비 R은 2분의 1이거나 3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공비 R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누구다? 공비 R이 3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비 R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겠죠. 두 번째. 공비 R이 0과 1 사이가 돼주면은요. 결국 얘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무한의 영역에서는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1보다 작아져요. 무한히 가게 되면은 결국 0에 근접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마이너스 1의 인덱스를 하래요. 마이너스 1의 인덱스를 하라. 그 말은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인덱스 3n-2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1의 3n-1 여기도 마이너스 1의 3n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럼 마찬가지 이 n이라고 하는 게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이게 지금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게 지금 뭐 알 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얘가 앞에 3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얘도 앞에 7이 있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7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2. 내가 이 중에 선택, 이 중에 선택, 이 중에 선택. 물론 선택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선택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뭔가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졌을 때 과연 이 조합으로 내가 0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이 조합으로는 절대로 내가 어떻게든 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공비 R이 0과 1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 공비 R은 3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뭔가 딱 여러분이 눈치를 까야 돼요. 눈치를 까야 돼요. 만약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9를 이렇게 지워보세요. 이렇게 지워봐요. 이렇게 지우면 이게 뭐처럼 보여요? 센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과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게 등비중앙, 등비수열이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공비 R은 현재 3으로서 확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럼 설마 처음부터 1보다 컸냐? A1부터 1보다 큰 상태여가지고 쭉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한번 확신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본다면은 결국 B4도 A4가 되는 거고요. B5도 A5가 되는 거고요. B6도 A6가 됩니다. 왜? 전부 다 1보다 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 자체로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이 완성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에 마이너스 4분의 9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뒤에 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초항부터 1보다 커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이게 1이라고 치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1보다 아래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확실한 건 A4는 어때요? A4는 일단 1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A4마저도 1보다 위에 있게 되어지면은 A4, A5, A6 셋 다 1보다 커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절대로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즉 이것이 빼기 4분의 9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스타트 A4는 1보다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5, A6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 건데 일단 당연히 두 가지 케이스 보이는 건데요. 이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진 않을 거예요. 이게 1인데요. A4 밑에 있고 A5 밑에 있고 A6 밑에 있고 셋 다 밑에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셋 다 밑에 있게 되면은 B4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의 인덱스 제곱 4제곱, B5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의 인덱스 제곱, B6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의 인덱스 제곱인 거니까 B4는 1이고 B5는 마이너스 1이고 B6는 1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넣었을 때 성립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라서 셋 다 아래에 놓여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 A5, A6 요렇게 A5는 1보다 위에 있고 A6도 1보다, 물론 얘가 지금 같거나가 붙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A4 밑에 있고 A5도 밑에 있는데 A6만 위에 있는 이 경우, 요 둘 중에 하나가 결국 정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구하라 이런 말이 없죠. 그냥 A3가 하나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뭔가 하나가 또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차분하게 하나씩 진행해 보죠. 먼저 케이스 1이에요. 요 경우. 이 경우는 B4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그냥 1이에요. 그다음 B5는 그냥 A5가 되는 거고요. B6는 그냥 A6가 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우리가 요 식에 대입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 있잖아요. 그 자꾸 이제 등비수열 하실 때 막 한 맺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A1의 R로 바꿔치기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어진 식이 B5의 제곱이 B4, B6 빼기 4분의 9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B5는 A5니까 얘를 A1의 R은 3이죠. 3의 4제곱. 그럼 거기에 또 제곱이면 이게 너무 커지잖아, 숫자가. 이렇게 좀 하지 마요, 제발. 제발 하지 마요. A1의 R 하지 말고 항상 주어진 걸로 기준을 삼아서 가세요. 자,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은 맨 왼쪽이 B의 5잖아요. B의 5는 A의 5야. A5의 제곱은 B4랑 B6 곱하래요. 그러면 A의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4분의 9를 뺀 거다. 이렇게. 이때 굳이 얘를 A1의 R로 바꾸지 말고요. 여기 있는 이 A6이라고 하는 것이 A5 곱하기 3. 공비는 3이니까. 이렇게 그냥 처리하면 훨씬 더 편하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5의 제곱 빼기 3A의 5 마이너스는 플러스 4분의 9는 0 이렇게. 이걸 풀자고요. 이거를 풀자고요. 그 양변 4 곱하면 4A5의 제곱 12A의 5 더하기 9는 0이고요. 요거 2A의 5, 2A의 5, 3, 완전 제곱식이었네요. 네, 완전 제곱식이었죠. 따라서 A의 5가 뭐가 되었다? 2분의 3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얘가 지금 2분의 3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3 곱했으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고 얘는 3 나누었으니까 2분의 1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가 맞죠. 그리고 우리는 A3을 원하는 거니까 A3 뭐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3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 6분의 1이 나왔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답으로서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앞에 9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어진다? 네, 15가 정답 되어지겠습니다. 그 말은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뭔가 모순이란 얘기잖아요. 왜 모순인지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B4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1,
B5도 역시나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인덱스니까 마이너스 1. B6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1은 양쪽 사이드의 곱 A6에서 뭘 뺀 거예요? 4분의 9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A의 6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넘어가면 얘가 4분의 13이 되어집니다. 즉 얘가 4분의 13이 돼요. 그러면 A5는 3을 나눠주는 거니까 12분의 13인데 어허 모순이죠. 12분의 13이 1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5가 정답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읽으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하시고 차분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기가 싫고 문제 읽기가 좀 싫고 이미 내가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진이 빠진 채로 왔기 때문에 좀 의욕 상실 이러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게 약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시험의 좀 앞부분 내가 좀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풀어보는 게 낫다. 시험 후반부에 오면은 좀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